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릉도TV 자유조선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여러분들께 말씀했던 대로 북한의 김일성은 김일성이 아니었다. 바로 북한 다큐멘터리에서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왜 북한이 갑자기 이런 방송을 내보낼까요? 내보낸 것이 4월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김일성을 고니아 위신을 깎아내리려고 한 방송은 결코 아닙니다. 김일성을 우상화하고 내세우기 위해서 만든 다큐멘터리인데 오히려 북한에서 공부한 저와 같은 사람들, 이걸 그냥 보는 사람들은 아마 알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북한에서 교육을 받고 북한에서 혁명 역사를 배운 저와 같은 고위층이나 엘리트 계층들은 이 방송을 들으면 아마 깜짝 놀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왜 이 방송을 보내드리려고 할까요? 그것은 바로 김일성이 1945년 해방이 된 다음에 바로 해방될 당시에 조선인민혁명군 빨치산하고 한 사람들과 여기에서 투쟁해서 해방을 시킨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 김일성은 1940년도 초에 바로 국동군 사령부 소련군의 한 조선인 대대로 편입이 돼서 소련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1942년 김정일이 태어날 당시 바로 김일성은 하바롭스크에 있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미 소련이 무너지면서 그때 당시의 상황 자료들이 모두 한국에 다 들어와 있죠. 역사문헌실에 가면 이 내용들도 다 나와 있습니다. 1945년 김일성은 해방 당시에 일본이 항복할 당시에 한반도에 없었습니다. 45년 8월 10일 해방이 된 이후 약 한 달 좀 지나서 45년 9월 20일경에 소련 군대와 함께 원산에 군함을 타고 들어온 것이 바로 김일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김일성 이름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때 김일성이 어떤 가명을 쓰고 들어왔는지는 저희들은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다큐멘터리가 비밀을 풀어줬던 겁니다. 그럼 왜 그렇게 가명을 쓰고 들어왔을까요? 김일성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김일성은 소련 군대와 함께 들어올 당시 이 조선반도, 즉 전조선, 남한이나 북한 내에는 김일성을 지지하는 세력이 전무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 조선반도라고 하는 이 조선 전 지역에는 박헌용과 공산주의자들이라고 하는 조선공산당, 그리고 조선신민당, 조선인민당, 조선민족해방당을 비롯한 이런 많은 반일을 했던 일본의 항거에서 싸웠던 이 전체주의를 표방하는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이런 당들이 엄청나게 많았다는 것, 여러분들은 아마 잘 아실 겁니다. 특히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많은 당들 중에서도 두드러지게 그리고 가장 확실하게 뿌리를 내리고 활동했던 당이 있죠. 그것이 바로 조선공산당입니다. 조선공산당은 1924년도에 박헌용과 이관술과 같은 이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여기서 만들어졌고, 이 박헌용이 그 이후에 이 공산당이 일본 군벌에 의해서 탄압받고 해산을 당하자 해방되기까지 지하활동을 벌이다가 다시 1945년 8월 15일 해방 이후에 다시 조선공산당 중앙위원회를 재건합니다. 여기 재건할 때 박헌용이 여기에 당중앙위원회 위원장이 되죠. 그리고 우리 한반도에서 활동하던 공산주의자들, 그리고 만주와 소련에서 활동하던 공산주의자들이 여기에 연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김일성이 오기 전에 김일성은 1945년 9월 20일 날 소련 군함을 타고 들어왔지만 이 조선공산당 중앙위원회는 벌써 해방되자마자 박헌용이 서울에 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바로 조선공산당 중앙위원회 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전 조선 지역을 모두 조선공산당이 장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선포한 것이 조선인민공화국이죠. 물론 역사적 사건들을 모두 이야기하자면 이 여원형이 건국준비위원회가 있었고, 또 이승만이 그 위에 들어와가지고 여원형이 만든 건국준비위원회가 있었고, 박헌용이 만든 인민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이 조선공산당이 만든 거죠. 인민공화국 산하에 각 군과 도군의 인민위원회를 만들게 되죠. 시간상 관계로 너무 길기 때문에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 제가 체계적으로 이 조선공산당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누구에 의해서 지휘를 받았고, 왜 박헌용이 북한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되었고, 왜 북한의 김일성과 연합을 해서 한국전쟁을 일으키지 않으면 안 되었는지에 대한 것은 그건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여러분들께 강의 형태로 한번 정리해서 방송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왜? 이게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한반도에 통일된 조선공산당 정부를 수립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박헌용입니다. 그리고 김일성은 한 번도 박헌용은 김일성을 자기 위의 상급 지도자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항상 자기 밑에 사람으로 봤던 것이 박헌용이죠.
왜냐하면 박헌용은 1900년도생이고 김일성은 1912년생이기 때문에 12살의 나이 차이도 있지만 먼저 공산당 운동을 했던 것은 바로 박헌용이기 때문이다. 박헌용은 소련에서 국제 레닌대학을 나오고 코민테른에 참여한, 처음에는 소련 공산당원으로 활동했다. 소련의 공산당에 의해서 조선으로 파견 나왔고 조선 공산당을 창건할 때 대한 임무를 받았던 것이 바로 박헌용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김일성보다 소련에서 인정받았던 사람은 박헌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948년 4.3 사건 일어날 당시에도 박헌용이 비록 북한에 있었지만 김일성보다 남한 내 세력은 모두 박헌용이 지휘했던 것입니다. 김일성은 남한 내에는 단 한 명의 지지 세력도 없고 연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분단 이후에 남로당을 지휘한 사람이 바로 박헌용과 함께 월북한 박헌용 수하들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 수십 명이 바로 김일성 공화국 내각 수상을 할 때 그 내각에 포진해 있었고, 그리고 조선 공산당 내에서도 바로 박헌용은 이 남조선과 관련된, 즉 남한혁명과 관련된 것은 바로 이 박헌용 수하들이 모두 지휘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4.3 사건은 김일성이 지휘한 것도 아니고 박헌용이 직접 4.3 사건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남로당에 남아있던, 즉 남한에 남아있던 남로당 성원들과 전체주의자들, 전위민족 항쟁을 벌였고 빨산투쟁도 벌였고, 그리고 단독정부 수립도 반대해서 전위민족 항쟁에 참여했던 사람들도 이 박헌용의 남로당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제주 4.3 사건 때에도 바로 남로당 사람들이 일부 있었지만 전체가 다 남로당 사람들은 아니었던 겁니다. 일부 많은 양민들도 여기에 단독선거를 반대하는 인민항쟁에 참여했던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김일성의 지시에 의해서 4.3 사건, 즉 단독선거를 반대하는 시위를 주도한 것이 김일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